여러분은 혹시 주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식에 보면 마진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대출을 갚으라 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난 상승장에 이것저것 끌어올 수 있는 것들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로 잡힌 집이 그 집값이 3억, 4억씩 떨어지니까 강제 대출 상환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영끌족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곳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아파트와 재개발 물건들의 가격들도 수억 원씩 폭락 중입니다. 지난 상승장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영끌족들은 서울 외곽으로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귀하다는 새 아파트 그리고 교통 호재가 몰려드는 지역으로 영끌족들의 갭 투자가 성행하였고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곳 광명과 철산 인근입니다. 그러나 급등했던 곳이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서 광명 인근의 재개발 물건의 프리미엄도 2억 원에서 3억 원씩 빠지고 있고 철산역 인근의 아파트도 14억, 15억 원 하던 아파트가 10억 원대로 주저앉고 그리고 10억 하던 아파트는 6억, 7억까지 하면서 기본 3억, 4억씩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강제 원금 상환 요청이 들어올까요? 말 그대로 주택담보인데 이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니 은행에서 강제 원금 상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강제로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했던 이력이 없으니까 앞으로의 강제원금 상환에 관련된 대응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무엇보다도 법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한 300만 원 빌려주고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했는데 친구가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던 장사를 접었다고 해서 내가 너 이제 수입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다. 빌려줬던 300만 원 다시 중간에 지금 돌려줘라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동안 300만 원 빌려주기로 한 약속은 약속이고 그 중간에 친구 장사가 망하든 회사에서 잘리든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고 집을 저당 잡고 돈을 빌린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3억 빌렸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30년 동안 원금이랑 이자만 잘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3억 원 빌려주기로 한 것은 그것 자체로 약속이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은행에서 불안해서 중도에 강제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LTV라고 하는 담보 인정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져서는 영향이 적습니다. 일본에 거품이 터질 때는 은행이 집 가격 대비 100%, 120%까지 대출을 크게 해주었었고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 거렸을 때도 무조건적으로 집에 대해서 대출을 말 그대로 퍼부어 주었기 때문에 이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버블이 터질 때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역사를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정말 많아도 집값의 70%에서 80%,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한 60% 수준 정도 대출을 해주었으며, 특히 지난 상승장 동안은 이 투기 수요를 잠재운다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 LTV를 40%에서 적게는 20%까지, 그리고 심지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줄 정도로 대출을 강력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그리고 기타 사금융까지 모두 끌어모은 정말 웬만한 영끌이 아니면 제도권 내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라면 현재로서는 은행에서 강제 대출 회수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렇게 대출금을 만기일 전에 조기 회수하는 것을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기한은 민법에 따르면 이 법률 효과의 발생 및 소멸, 그리고 장래에 채무의 이행이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말하며, 기한이익이란 각종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대출을 예를 들어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대신에 빌려준 기간 동안 이자를 얻는 그 이익을 말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기간 동안 돈을 자유롭게 쓰는 그 이익을 말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이 아닌 기한이익 확정이 우선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끌족 입장에서 대출 회수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원금이랑 이자는 예전에 집값 비쌀 때 기준으로 계속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 매일 떨어진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요즘에는 금리까지 오른다고 하니 이 원리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대출 갚는 돈으로 바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집을 몇 억씩 손해본 채로 팔아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금이랑 이자를 안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 정말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들 영끌족을 위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부동산 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진행 중이지만, 빠른 기간 내에 이 하락 분위기를 잠재우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 광명사거리역의 광명동, 그리고 철산역 인근의 철산동과 하안동, 그리고 KTX 광명역 인근의 일직동은 특히 지난 상승장 동안 영끌족,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했던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듯 서울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미 가격이 우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서울은 놓쳤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신축 아파트가 인기라고 하니 서울은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 단지인 KTX 광명역 일대에 일직동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새 아파트가 또 이미 많이 비싸졌으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오래된 아파트나 구축 빌라에 이 재개발, 재건축 호재를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광명동과 철산동, 그리고 하안동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 지난 2년, 3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영끌족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로 이미 상승한 뒤에 꼭지 부근의 시장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대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갭 투자의 경우 전세금 역시 일종의 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사금융으로 전세금이라는 대출을 활용하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도 껴있기 때문에 금리에 특히 취약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이자가 오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오르면서 전세 시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을 살 때 전세 5억 끼고 1억 신용대출 받아서 모은 돈 1억 원만 가지고 샀는데, 이 내가 살 때는 5억이었던 전세 시세가 지금 4억으로 전세가 빠져버리면 무려 1억 원을 빼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미 신용대출도 받아두었기 때문에 어디서 또 1억을 구해와야 하는 현금이 메말라버리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는 시기이고 자칫 잘못하면 몇억 원 손해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한창 상승할 때는 어쩌다가 집 한 채 샀다고 무주택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벼락거지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큰 돈을 손해보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절대로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상승장이 영원하지 않았듯 하락장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바닥을 치면 다시 또 인기가 많은 입지들은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라면 싼 가격에 내 집 마련을 꿈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답사하며 부동산 시황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